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형.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식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뿐인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모두가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짓는 와중에 조그맣게 탄성을 자아낸 이가 있었다. 와, 아름답다. 앨리스는 눈을 보는 것이 처음인가요? 천사가 한 손에 리라를 든 채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네, 천사 언니는 처음이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천사는 언제나 그랬듯 자애로운 표정이었다. 겨울에는 말이죠. 저런 하얀 덩어리가 하늘에서 끝도 없이 내린답니다. 작년에만 해도 창문 닫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방이 눈에 파묻혔지 뭐예요. 그녀는 그걸로 눈싸움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었다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뒤이은 한숨에는 분명 근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줄 사람이 없네요. 실로 중대한 문제였다. 그들 중에는 창문을 닫을 만한 힘을 가진 이가 없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열려있는 창문 손잡이까지 팔을 뻗어도 닿지는 않을 테니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눈과 비바람을 피해 창문에서 멀찍이 떨어지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앨리스는 걱정 없다는 듯이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천사도 따라 미소 지었다. 대부분의 식구들은 어린 막내를 기특하게 여겼다. 매사 밝은 얼굴로 마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나친 기다림으로 인해 지쳐있는 식구들의 짜증과 외로움,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래주곤 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녀를 더욱 가엽게 여겼다. 이 착하고도 불쌍한 아이는 루이스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 외에도 앨리스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결점과 불운이 많았지만 가볍게 여기는 데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충분했다. 저기 보세요. 제주꾼 오빠가 뛰어오르고 있어요. 천사가 연민의 감정을 품는 사이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이가 있었다. 가면과 흑색 망토를 휘두른 광대였다. 그는 창문 밑에 수북이 쌓인 책들을 계단 삼아 잽싸게 창문가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망토 안에서 줄자같이 생긴 것을 꺼내더니 창문 한쪽에 매달고 반대편까지 줄줄이 이어붙였다. 바로 만곡기였다. 그는 같은 행동을 9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러자 창문 면적의 열의 하나 정도를 어설프게나마 가린 셈이 되었다. 불어오는 눈바람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함이었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궁금해하던 식구들은 그제서야 깨닫고선 박수를 보냈다. 제주꾼 오빠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단한걸요? 천사도 앨리스만큼만이나 감탄한 모양이었다. 저희도 저런 식으로 창문을 메울 수 있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천사가 들떠있는 앨리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앨리스는 그녀의 말에 더욱 신이 난 듯했다. 곧 자기 팔보다도 긴 뜨개 바늘을 양손에 쥐고선 익숙한 손놀림으로 털실을 잇기 시작했다. 천사도 뒤따라서 앨리스의 작업을 도왔다. 목도리같이 길게 만들어 창문을 덮을 요랑이었다. 루이스... 그러나 천사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비단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방 안의 식구들은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흥이 오른 한 소녀만을 제외하고. 첫눈. 인형의 방에 다시 한번 눈이 내렸다.
이따금 꿈을 꾸곤 했다. 아닐 때도 물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비슷한 내용의 꿈이 반복되곤 했다. 깊은 잠이 든 자신의 주위에서 무언가 소란이 일어나는 꿈이었다. 눈은 전혀 떠지지 않고 말의 의미 또한 떠도는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만다. 그럼에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었다. 새된 목소리,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다. 일순 정적이 일었다. 곧이어 긴장에 휩싸였다. 이윽고 온기가 전해졌다.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온기. 그런데 안 돼! 앨리스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괴종시계의 심은 이미 8시를 넘겼다. 시계 안에 사는 중년의 신사는 그녀를 흘끔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을 멍하니 있던 앨리스는 퍼뜩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다. 이내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안 좋은 꿈이라도 꾼 모양이지요? 천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다. 그런 건 아닌데. 앨리스는 부끄러운지 우물쭈물거렸다. 괜찮아요. 잠꼬대할 수도 있죠. 천사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워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었다. 리리만 없었다면 이 아이를 꼭 안아줬을 텐데. 새어나오는 미소를 억지로 참는 듯이 보였다. 그걸 본 앨리스는 꼭 놀림받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꺼냈다. 그런데 회의는 벌써 끝났나요? 회의, 거창한 단어지만 실은 신사가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시간이었다. 오전에 갖는 회의 시간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되어 있었다. 신사는 한 번도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였던 것이다.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는 식구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시간은 없었다. 앨리스 또한 자신이 그런 행운을 놓친 것이 아닌가 초조해했다. 모두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소, 앨리스 형. 기다란 창을 왼손에 쥔 기사가 다가오더며 말했다. 그는 늠름한 목소리와 자태를 연기했지만 어딘가 꾸며낸 듯한 인상이 있는 사내였다. 어머, 죄송합니다. 에디스는 또 한 번 창피해졌다. 이번에는 잠꾸러기 취급을 받게 되는가 싶었다. 문득 저 앞에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는 이가 눈에 들어왔다. 공주였다. 그녀는 붉은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걸고 있어 쉽게 눈에 띄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역시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 새침하고 도도하기까지 한 공주는 지금껏 한 번도 앨리스에게 정을 붙인 적이 없었다. 앨리스는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서둘러 대열에 합류했다. 모두 모였군요. 신사가 빙그레 웃음 지었다. 친구들은 다음 말을 기다렸고 앨리스만이 잠시 딴 생각을 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편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왜 나는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걸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 외에 늦잠 잤던 식구들은 그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다. 앨리스는 이 사실에 대해 이식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늘은 먼 동양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들려줄까 합니다. 신사는 내용을 떠올리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언니에게 물어봐야겠다. 앨리스는 다짐했지만 오래지 않아 잊어버리고 말았다. 신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암행어사 출두요.
신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이야기는 무대의 동쪽의 어느 먼 나라였다. 그곳엔 사랑을 약속한 귀족 청년과 어느 여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청년이 긴 여행길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왕과 신하가 되는 시험을 위해 멀리 떠나자 여인을 노리던 마을의 제일 높은 관리가 집적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대는 나의 수청을 들라. 나쁜 관리는 어려운 말을 써가며 여인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완강히 저항했다. 사내 녀석이 어쩌면 이렇게 못돼 먹을 수가. 듣고 있던 기사는 씩씩대며 허공에 창을 휘둘렀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지만 청년은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관리는 여인을 깨어도 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모든 시도가 헛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자신에게 모욕을 줬다고 느낀 관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다.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라. 앨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공주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듯 눈을 찡그렸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쌍한 처녀가 곧 처형당할지도 모른다. 들었어? 관리들이 그러던데. 언니, 들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처형될 거래요. 저도 같이 듣고 있답니다, 앨리스. 천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소문은 하급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에게까지 퍼져 모두가 알게 되었다.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처형 날짜가 잡혔다. 관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잔치를 벌일 준비마저 꾸몄다. 고약하군.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관리를 꾸짖는 이는 없었다. 나쁜 관리가 무서웠던 것이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처형장에는 구경꾼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관리가 여인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수청을 들겠는가? 여인은 이번에도 뿌리쳤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슬퍼하며 시를 읊었다. 지는 꽃잎이 가련함을 보여주는 이 없음이요. 저문 달님의 애달픔은 끝내 기울물 앓네요. 못내 서로이 서집은 그조차 쉬이 이치매라. 고슬픈 목소리였다. 여인은 갑자기 곡소리를 냈다. 당구는 어이 잊으셨나이까. 봄 향기와 함께 돌아오겠노라. 지난 기약을 잊으셨나이까. 목련가지기니 앙상하오리. 하모나 소녀 앙군을 잃을 까닭에 죽어도 아니 있겠나이다. 듣던 관리는 단단히 화가 났다. 그는 목봉을 집어들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힘껏 내지르려던 찰나였다. 암행어사 출두요! 처형장 안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리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다. 그를 지켜보던 구경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금으로 된 신분증을 하늘 높이 들어 죄인은 얌전히 오라를 받으라. 여인은 애타게 기다리던 청년이었다. 곧이어 그의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도 정체를 드러냈다. 청년을 따르는 기사와 시종들이었다. 그들은 숨겨둔 방망이를 꺼내들고 함성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그리하여 여인은 풀려났고 악한 무리는 꼼짝없이 붙잡혔다고 한다. 늦어서 미안하오. 놀란 여인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청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당당하게 왕의 신하가 된 일, 몰래 지방 순찰을 명받은 일. 그러나 그쯤 고향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약혼녀를 겁탈하려 하더니 관리가 된 자가 어째? 황급히 달려온 청년은 형 집행이래야 겨우 고향에 도착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관리의 부정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듯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였다.
그렇게 감동의 재회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끝을 맺었다. 잠시 뒤 천사와 앨리스가 박수를 쳤다.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감님. 기사도 박수를 보냈다. 그러네. 공주는 가슴이 벅찼는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그러나 광대만은 불만인지 등을 획 돌리고 말았을 뿐이었다. 어찌되었던 환상적인 이야기라도 앨리스는 생각했다. 동시에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예감마저 들렀다. 오전까지는 분명 그랬다. 암행어사 출두요. 기사는 말의 울림이 퍽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전 내내 같은 연극을 반복하면서 어사 흉내를 냈다. 허공에 나쁜 관리라도 있는 양 창을 휙휙 그어대며 말이다. 뒤에서는 공주가 팔짱을 낀 채 쏘아보고 있었다. 한편 개종식의 신사 앞에서는 한창 담소가 오갔다. 선생님 그런데 수청이 무슨 뜻인가요? 그건 말이죠. 신사가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높은 사람의 시종을 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종은 무슨 뜻인가요? 그건 심부름을 한다는 뜻이지요. 앨리스는 의아해졌다. 왜 심부름을 시키는데 여인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높은 관리가? 글쎄요. 그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천사가 잽싸게 둘러댔다. 바느질을 맡기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녀는 얼른 동의를 구했다. 신사는 소탈한 웃음을 짓고 말았다. 천사 아가씨 말이 맞을 겁니다. 바느질은 오래 걸리니까요. 그는 창문을 흘끗 바라보았다. 창문은 얼기설기 엮은 털실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마저 문의 절반도 채 덮질 못했다. 앨리스는 여전히 알쏭달쏭한 모양이었지만 그 부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인도 참 안 됐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도 그럴 게 처음부터 청년의 여인을 데려오고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굳이 두고 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천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무언가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게다가 결국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반문하는 물음의 한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저는 이제 좀 그만하지? 말을 이으려는 찰나였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다. 모두가 그쪽을 향하자 고음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아까부터 대체 몇 번째야? 당신 때문에 내가 받은 감동이 다 사라졌다고. 공주는 신경질적인 말투였다. 그리고 그 화살은 내내 시끄럽던 기사를 향했다. 무얼 공주께서도 좋은 이야기라 하지 않았소. 아무렴. 그렇지만 당신은 아니야. 전혀 안 어울려. 무슨 말씀을 정의를 외치는 일이야말로 기사의 말이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더니 왼손에 창을 뽐내듯 들어보였다. 그래, 곤봉을 들고 악당을 쫓는 역할은 기사의 일이지. 그들을 부리고 여인을 구하는 일은 주인공의 몫이고. 한없이 차가운 말씨였다. 기사도 덩달아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 말은 내가 연기하기엔 인품이 모자랐단 말이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공주는 답답한 모양이었다. 귀족은 여인을 위해 왕의 신하가 된 게 분명해. 더 높은 신분으로 돌아가 그녀를 맞이하려고 말이지. 그러다가 관리가 못된 짓을 한다기에 불이 나게 돌아왔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기사는 대꾸하진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얼굴에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고 써있는다는 것쯤은 앨리스도 알 수 있었다. 그 귀족은 오직 여인을 위해서 달려온 거야. 나쁜 녀석 혼쭐 내주겠다고 방방 뛰는 그런 역할이 아니란 말씀이지. 목에 달린 보석을 매만지더니 이어 말했다. 즉, 이야기에서 악당땀인 곁까지도 불과해. 두 남녀가 극적으로 재회하는 게 중요하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달려온 그 상황, 여인의 기다림이 보답받는 그 순간 말이야. 기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참으로 애꿎은 바닥만 쿡쿡 긁어댔다. 그러자 뒤편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가 입을 열었다. 기사도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군. 난데없이 광대가 존재를 드러냈다. 그러자 공주는 힘을 얻은 듯 소리쳤다. 그래, 그러니 내가 받은 인상을 망치지 말아주겠어? 조용히 있던 앨리스는 비로소 공주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선 천사에게 그치만 이게 싸울 일일까요? 라며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그리 말하니 남자가 마치 백마탄 왕자 같군. 도와주려는 줄 알았던 광대가 말을 들었다. 공주는 새로운 창전자를 노려보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별 뜻은 아니야. 그저 그 녀석이 마냥 인격자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서. 도발하고 있었다. 천사는 공주가 반발할 것이라 짐작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공주는 어디 한번 내까려 보아라 라는 듯이 팔짱을 꼈다. 아까 여인이 읊는 시는 슬펐지. 그래서 관리를 화나겠어. 남자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광대는 습관적으로 가면에 손을 갖다 댔다. 남자는 왜 지켜보고 있었지? 대체 왜 그 장면에서 바로 구하려 들지 않았을까? 아까 못 들었어? 불이 나게 달려와서 당일에야 도착했다고. 아니야. 이미 초영장에 들어와 있을 정도의 여유는 분명했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누구나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여인이 일편단심이었는지 시험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갑자기 문 쪽을 획 돌아보았다. 단단하게 닫힌 문, 밖에서 잠가놓은 안쪽에서 열 수 없는 문. 그녀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군가 아이고 이거 어토를 누르고. 귀족은 현장에서 관리의 부정을 목도할 필요가 있었을 거야. 그녀는 꿋꿋이 귀족 청년을 변호했다. 당신이라면 그럴 텐가? 그는 다시 공주를 향했다. 이미 처형장에 들어섰고 사랑하는 이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 그리고 마침내 폭력이 바로 눈앞에 닥쳐왔어. 그런데도 얼어 죽기 직전에 나가와서 모포를 덮어줄 요령이었다고? 당신이라면 그럴 텐가? 앨리스는 그가 가면을 벗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다투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만약 그가 가면을 벗으면 영영 화해하지 못할 거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그 화해한데 가면이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더 이전에 왔을지도 모르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진 않았을까? 시험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광대는 쐐기를 받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건... 공주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몇 번이고 여닫았다. 그러나 한참을 갈팡질팡한 끝에 한마디만 내뱉고 말았다. 아닐 거야. 아까보다 더 저기에 찬 눈으로 광대를 쏘아보았다. 그 역시 지지 않겠다는 듯 공주를 바라보았다. 불편한 침묵이 방을 맴돌았다. 열린 창문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계속 마주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게 이렇게나 다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식구들끼리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말싸움을 벌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앨리스는 한참을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흘렀다. 광대가 이내 힘이 빠진 듯 중얼거렸다. 어쩌면 그 이전의 문제일지도 몰라. 시선을 떼더니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남자가 정말 여인을 사랑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가 늦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공주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옆에 있던 사랑하는 사이라면 두고 가선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름이 거론된 앨리스는 내심 당황했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그를 고민하게 만들 거란 생각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유 모를 죄책감이 옅게 일었다. 그러나 광대는 그런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이 논쟁의 책임이 천사에게 있다는 듯 그녀를 향했다. 묵묵히 있던 신사도 천사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녀는 곧 자신의 차례임을 인지한 듯 입을 열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천사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다만 저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서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 믿어요. 믿어요. 강렬한 끝맺음이었다. 적어도 앨리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거역할 수 없다는 듯 말이 없었다. 광대만이 납득하기 싫었는지 한참을 있을 뿐이었다. 언제나 그럴듯 침문을 깬 것은 신사였다. 허허, 다들 기운이 넘치네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인상 좋은 미소를 보였다. 토론이 활발한 건 좋은 일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피력해주니 기쁘군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잘 골라야겠네요. 그는 매끄러운 말로 회의를 마쳤다. 공주는 먼저 불편한 다리를 끌며 자리를 떴다. 앨리스, 창문을 마저 덮을까요? 아, 네 언니. 앨리스는 분주히 뒤를 따랐다. 소인도 거들게 해주십시오. 멋쩍어진 기사도 따라왔다. 이후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히 있었다. 공주와 광대는 서로가 거북한지 멀찍이 떨어졌다. 전에 없던 불편한 하루였다. 첫눈이 내린 후로 며칠이 지났다. 창가 주변에 조금씩 쌓인 눈들이 방을 더 춥게 만들었다. 여전히 창문을 닫지 못한 탓이었다. 그에 반해 식구들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일전의 논쟁이 무색하기에 그들은 잡단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앨리스는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에 시선이 끌렸다. 선생님, 저기 창밖에 날아다니는 건 무엇인가요? 날개를 펄럭이며 나는 새를 가리켰다. 신사는 그 목소리에 감고 있던 눈을 떴다. 허허, 저는 시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직접 볼 수가 없답니다. 그는 곤란한 미소를 띄었다. 방금 깍 하고 울으네요. 까맣고 큰데 팔을 열심히 휘두르고 있어요. 까마귀? 아, 지금 나뭇가지에 앉았네요. 앨리스는 새의 행두를 훌려냈다. 그건 까마귀로군요. 까마귀요? 그리고 팔이 하나가 아니라 날개랍니다. 날개요? 올 여름 열린 창으로 흘러들어온 생물도 몇몇 있었다. 대개 곤충이었는데 그들이 가진 날개는 보잘것없이 작았다. 앨리스는 그때를 참가하며 재물었다. 저렇게 큰 날개도 있어요? 그럼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은 모두 날개를 갖고 있답니다. 정말요? 팔로는 날 수 없나요? 글쎄요. 신사는 엉뚱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고민했다. 그 사이 듣고 있던 기사가 끼어들었다. 팔에 날개를 붙여 날갯짓 하면 되지 않겠어? 그는 진지하게 답했다. 오, 그런 방법이... 앨리스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뒤편에서 신사가 어여쁘다는 듯 바라보았다. 아! 무슨 일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날개라. 앨리스는 창 밑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그곳엔 다소곳이 앉은 채 바닥에 놓인 책을 살피는 천사가 있었다. 중요한 책인지 몹시 열중해서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언니, 언니. 네, 앨리스? 천사는 곁에 다가와서 부르자 그제야 알아챘다. 날개라는 건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인가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럼 언니도 날개가 있으니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건가요? 어머, 그런 게 궁금했나요? 천사는 독특한 질문에도 천연스럽게 웃었다. 글쎄요,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리를 껴안고 날기엔 제 몸이 무거운걸요?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독서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했다. 아시다시피 저는 왼팔이 리라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아, 리라. 그런가요? 그녀는 왜 팔이 리라에 붙어 있는지 묻진 않았다. 대신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천사는 그런 망대를 귀엽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날개는 왜요, 앨리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은 건가요?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앨리스는 느닷없는 질문에 답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날지 않더라도 어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스스로도 잊은 것 같았다. 그냥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봐요. 뭐예요, 정말? 천사는 웃어 보였다. 난데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꼭 뭔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무언가 이유가 있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딱히 강렬한 궁금증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다. 단지 묻지 않으면 배기일 수 없는 그런 시기인가 보다. 라고 천사는 헤아릴 따름이었다. 날개가 필요한 거면 말해요? 천사는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앨리스는 더 이상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다. 와보니 신사는 또 눈 감은 채로 졸고 있었다. 한편 기사는 왕대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지 그쪽으로 떠났다. 앨리스는 계속 묘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보면 무언가 알아낼까 싶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까마귀는 어느새 모습을 감추었다. 어디로 훌쩍 떠난 것일까? 앨리스는 약간 궁금했다. 오늘은 뛰어난 건축가이자 발명가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줄까 합니다. 이번 회의는 좀 늦게 시작되었다. 신하는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오후 내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못한 천사가 다가가 걱정했지만 괜찮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정신을 온전히 가다듬었다. 무리하는 거 아니야? 공주도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아시잖습니까? 공주 아가씨, 지금은 놀랄 만큼 괜찮답니다. 그는 모두를 돌아보았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 옛날 남쪽 섬에 왕국이 자리 잡았을 무렵, 바로 그 남성이 어떤 죄를 짓고 섬으로 유배당했답니다. 마침 그의 능력을 눈여겨본 남쪽 섬의 왕은 그에게 일을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어조를 바꿨다. 짐을 위해 또 이걸 무슨 얘기 주제로 토론 나누는 거구나. 알았어. 계속 듣죠. 짐을 위해 새로운 궁전을 짓거라. 그러자 남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궁전을 지어 바쳤다.
몹시 흡족해한 왕은 그에게 자신의 시녀를 내리고 가족을 꾸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섬의 왕비가 그를 불렀다. 내게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들었다. 큰 암소를 만들어 바치듯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라. 왕비님, 그건 무엇 하시려고? 남자는 수상히 여겨 물었다. 네가 알 것 없느니라. 그렇군요. 뭔가 어떤 암소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그러니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암소가 만들어지게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죠.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좋았어. 신사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휴식을 취하시고, 그렇죠?